전봉민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봉민은 얘가 이걸 뭐라고 하죠? 양파도 아니고 뭐고 파니까 계속 나오대. 이게 유전이야 뭐야? 막 파니까 막 기름이 막 시커먼 막 폐수가 막 계속 나오네. 미군 부대 같네요. 파면 팔수록 폐유가 계속 나오는. 부산시 의원 시절에 100억 원의 공사를 불법으로 따냈고요. 또 100억 원대 사업을 더 따냈어요. 지 아버지가 일감 몰아주기, 일감 보태주기 이런 거 한 것도 모자라서 공적인 국가의 조직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일감을 따내요. 이게 이런 게 불공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 불공정이라고 하기는 너무 착한 말입니다. 이건 불법이죠. 아니 그러니까 조국 장관한테 더 씌워졌던 그 단어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윤석열 같은 자들은 지 측근, 지 장모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하게 막으면서 조국은 박근혜보다 더 털어버려. 이게 불공정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런 전봉민 같은 경우는 막 100억 또 플러스 100억 막 이렇게 불법으로서 사업을 따냈는데 박범계 장관은 처음에 나왔던 부동산 2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또 뭐 2억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예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별게 아니야. 국민들한테 왜? 그럴 줄 뻔히 알기 때문에. 원래 그런 놈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불공정이라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정작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을 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이름만으로 면책 특권을 줘서 지금 뻔뻔하게 또 자기 사업을 챙기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지금 세게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누가 조수진처럼 뛰어나가서 달려주세요. 쭉 공격 나가라고 그러면 옆에서 어시스트 많이 해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지금 머리 풀어헤치고 뛰쳐나가서 막 미친 듯이 물어뜯을 때라고 지금. 네, 박덕흠도 하룻밤 지날 때마다 100억씩 늘어나가지고 결국 몇백억이 됐잖아요. 처음에 몇십억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솔직히 100억대가 더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규모가 이거 커질지도 예상을 못하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근데 사실 전봉민이 너무 안 유명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박덕흠 때도 그랬지만 전봉민, 박덕흠 얘기를 하면 이쪽에 일부 관심 있으신 분들만 듣지 다른 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셔서 좀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장경태 의원인데 이야기가 그거야 이제. 전봉민이 2008년에 세운 건설사가 동수토건이야.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공사 영역 206억 원어치 수주. 이런 거야 이런 거. 뭐 영화의 거리 조성공사 뭐뭐 해가지고 81억 6천만 원 부산 패션 비즈니스 건립공사 부산시 의원이에요. 이거 그냥 이해충돌이라고 말하면 너무 착해 보이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해충돌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해가 충돌했나 보다로 딱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해충돌이 아니고 이거는 해쳐먹기죠. 그거 해쳐먹기라는 말 말고 정확한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법률 용어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 유착 관계였고 자기가 유착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일벌백계를 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또 발생이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뻔뻔하게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MB가 롤모델인 거잖아요. 근데 MB가 지금 정확하게 제대로 수감을 하고 있고 벌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돈으로 어쨌든 또 전관 비리 검사 판사 사가지고 대형 로펌 쓰면서 어느 정도 막으면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은 또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연말을 만끽하고 이렇게 대충 살려고 지금 꼼수 부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롤모델이 훌륭하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건 마차님 대선 나가셔야겠어요. 싹 쓸어주세요. 저는 공수처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네. 야, 그 부산 시민도 잘 생각하시라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오거돈 시장이 한 짓은 지금도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사실상 부산시장 후보가 뽑히는 관계자였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행사를 주최를 막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역들의 토들 비리거든요, 이게. 그냥 쉽게 표현하면 건설업자 한 놈이 시의회에 들어가면은 지금 전봉민의 재산이 914억 1,445만 원입니다. 나이도 얼마 차먹지도 않았어요. 그 지역에서 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랜덤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회사 하나 만들어 내 일감 줄게 쉽게 표현하면 그게 상속이나 증여의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이잖아.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산시 들어가면 부산시에 관련해가지고 그런 해당 상임위에서 일감을 따와. 이러던 놈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가면 박덕흠처럼 되는 거야. 박덕흠처럼 이제 아예 건설업자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산 시민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산도 지방 정부예요. 그 세력들을 오거돈 시장이 재임했던 2년 동안에 뭘 잘할 거라고 믿으셨어요? 그만두는 건 두 번째 치고. 내가 봤을 때 오거돈 시장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재선도 별로 가능성이 없었던 분이고, 근데 뭐 이상하게 좀 허무하게 끝나서 제가 좀 되게 화가 나는데, 나머지 부분은 부산은 저는 이게 저쪽으로 정권이 다시 넘어가잖아요. 부산시장 정권이 넘어가면은 부산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대구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네. 전국 경제 꼴찌. 압도적 꼴찌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박정희 아무 생각 없이 밀었고, 전두환 노태우 아무 생각 없이 밀었고, 이명박근혜 아무 생각 없이 밀었잖아요. 돌아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홀대야. 그나마 대구 예산 증액시켜준 게 누구야? 문재인 정부예요. 최근에도 그거를 황교안이 가서 가짜로 반대로 말했지. 저는 오거돈의 실책은 미우나 전복민 같은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 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복민 같은 사람들이 시의원 같이 이제 지방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의 급여를 올려줘야 돼요. 이게 직접적으로 바로 들으면은 굉장히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시간 많고 백이 빵빵한 사람들이 내가 그냥 취미생활로 지방의회에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만 지방의회에 모여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짬짬이 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게 경제적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상적인 직업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을 하더라도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수입이 되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서민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민 출신 의원이 한 사람 감시자로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부자 의원들끼리 모여 있어도 헛짓거리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복민 같은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깨트려야지 서민들이 내가 새로운 직업으로서 정치를 직업으로 했을 때 내가 지방의회 의원이 되더라도 굳이 국회의원 욕심을 안 내도 지방의회 의원으로 평생 내가 이 일을 하더라도 먹고 살만하다는 게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 오거돈 시장이 저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부산 경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세력 가치로 보면은 부산 시민들은 또는 서울 시민들은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짐을 선택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원인이 분명히 되긴 했지만 전체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세력은 가치관이 달라요. 좀 힘겹더라도 뭔가 정책을 해도 인간 위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지. 다시 어떤 시대가 되느냐면 개발하겠다. 뭐 다리를 놓겠다. 건물을 짓겠다. 이 방식밖에 모르는 놈들이 사실 저쪽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리 놓고 건물 짓고 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전복민 같은 일가가 또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특히 지방정치는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국민의 짐이 부산시장 선거에 전복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전복민 같은 놈이 부산시장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뭐 박형준이나 이현주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측근들은 누가 하겠어요? 전복민 같은 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리인 게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 돈을 벌었단 말이야. 불법으로. 내가 부산시의원으로 있으면서.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돈을 잃는 사람이 있는 약간 도박 같은 행위입니다. 최소한 민주정치는 투명하고 공정해야겠죠. 아니, 어떻게, 아니, 아버지 잘 만나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914억 정도 이렇게 재산으로 이렇게 떵떵거리며 가질 수 있는데,
그 재산이 사실은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일감 몰아주기, 밀어주기, 떼어주기로 막 돈 벌어서 1,000억 가까운 재산을 갖고 있어요. 뭐 이런 놈들이 정치권에 나옵니까? 그냥 건물 하나만 갖고 있어도 평생 먹고 살 텐데. 그러니까 정치를 해서 더 땡겨오고 싶은 욕심에 된 거지 뭐 국민을 생각하거나 민생을 생각해서 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으로 만들자. 인간이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은 재산이 50억 이상 되면 국회의원 못하는 걸로. 저는 안 되겠네요. 진짜. 에이. 50억 이상 이게 내가 이제 마차님 내가 대권을 보내려고 한 이유가 살짝 좀 약간 덕지효과를 만들어가지고 정치인 중에 재산 50억 이상이면은 정치하지 마 못하게 만드는 거야. 훈아님이 제일 위험해질 것 같은데요. 왜? 아, 그걸 마차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암살될 수도 있고 반대로 네. 최순실이 될 수도 있겠죠. 참네. 아무튼 야 이게 뭐 전복민 참 장경태 의원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